네, 안녕하세요. 청소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회공학 해킹의 피해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될 김영욱입니다. 사회공학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특정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 기반과 컴퓨터 기반 사회공학적 기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인간 기반 사회공학적 기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직접적 접근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대상에게 직접 접근해 동정심이나 권력을 이용해 정보를 빼내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도청입니다. 갑자기 이런 단어가 나와서 놀랐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도청은 생각보다 정말 강력한 도구이고 그냥 어떤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도중이나 아니면 통화를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도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휴지통 뒤지기. 이거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정말 도청보다 강한 무기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들 메모를 하시지 않나요? 네. 그럼 보통 그 메모에는 뭐 당장 해야 되는 숙제나 뭐 조금 전에 생각난 아이디어들이 적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며칠 뒤에 만나야 할 약속 장소라든지 며칠 전에 새로 가입한 웹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데 결국 메모는 보통 휴지통으로 들어갈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마음을 먹고 정말 휴지통을 뒤져서 개인정보를 빼내온다. 그러면 정말 쉬운 방법이 되겠죠. 다음으로 컴퓨터 기반 사회공학적 기법입니다. 피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싱은 보통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이메일에는 가짜 웹사이트 URL을 올려 그 이메일을 연 사람이 URL에 접속해 자신의 계정 정보를 직접 입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피싱과 스미싱, 아마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이스 피싱을 줄임말로 피싱이라고 하고 SMS 피싱을 줄여서 스미싱이라고 하는데요. 보이스 피싱은 말 그대로 목소리로 하는 피싱입니다. 그리고 SMS 피싱은 문자로 하는 피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멀웨어 스파이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만들기가 어렵지도 않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보통 멀웨어나 스파이웨어는 그냥 이 자체로 exe 파일을 만들어지지 않고 사용자에게 편하게 보이는 소프트웨어에 위장해서 그 속에 악성 코드를 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순간 자신의 개인정보가 털리는 것까지는 시간 문제겠죠. 지금 설명을 들어봐서는 뭐 해커나 브로커들이나 쓰는 기술 같지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직업들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까지도. 첫 번째, 해킹을 당한 서비스의 유형. 예상대로 1위가 개인정보로 84%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리고 락커 비밀번호라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학교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모든 사람들이 사회공학을 이용한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락커 비밀번호라고 답한 학생은 뒤에서 엿들었다, 뒤에서 훔쳐봤을 것이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해킹 피해를 당한 이유. 1위가 사회공학으로 47% 이상이었습니다. 47% 이상의 학생들이 불법 다운로드 혹은 피싱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싱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할 게 있는데요. 피싱 공격의 95%는 소프트웨어 설치로 인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자료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설치 의무. 예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54%밖에 안 됩니다. 2명 중 1명은 아주 기본적인 해킹 툴에서도 해킹을 당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신뢰도가 낮은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링크에 접속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매우 기초적인 보안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라고 답변한 사람이 얼마 될까요? 41%만이 잘 지키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정말 낮은 수치죠. 2명 중에 1명으로 정말 기본적인 것도 막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안 커뮤니티에 올라온 설문조사인데요. 주변 사람들의 보안 수준은 어떻습니까? 1위, 노답, 30%.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클리너가 백신인 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들로 봤을 때 저희 학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니까 이거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문제 아니냐. 하지만 저는 디플로마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비슷한 결과를 봐서는
그럼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교환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청소년이니까 해킹 당해봤자 개인정보 아니냐. 하지만 저는 청소년은 잠재적인 피해자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몇 년 지나서 보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질까요? 어차피 나중에 좋아져봤자 2명에서 1명이었던 것이 3명에서 1명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교육을 통한 보안입니다. 사회공학에는 기술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아야 되고 보안은 왜 중요하고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라고 해놨는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그 자신이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는 북한에게 해킹을 당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몇 년간을 방치해온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현재 많은 기업들에서 뭐 물타기식의 보안 정책이나 그런 것을 보면 그냥 일단 당하고 나서 고치는 그런 소액보 외형폰 고치는 꼴에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먼저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캠페인 진행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